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몇 가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언론들이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불편한 동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걸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좀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지난 9일 제안이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차관이 조국 장관 임명된 날에 대검 간부에게 독립수사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빼고 별도의 수사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 수사 중립 흔든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 이 내용이 좀 불거지자 장관에게는 보고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은 모르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게 됩니다. 혹시 여권과 교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고요. 검찰 조국 동생 전처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인데요. 정경심 공소장, 조국 장관의 부인입니다. 지금 기소됐죠? 여기가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 공소장 공개가 부담스러운 검찰과 법무부. 여기 보시면 국민적 관심사안 땐 통상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소가 됐고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부담스러운 검찰 법무부인데 그 검찰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겁니다. 검찰 정 교수 아직까지 직접 조사를 안 했죠? 그리고 기소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조사도 안 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법무부는 이런 입장이네요. 최종 승인, 그러니까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은 장관이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난감하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 부인의 공소장의 공개 여부는 조국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요. 조국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을 앉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여기 보면 황희석 인권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찰 근무 경력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 추진이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 근무 경험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수사 검사 좌천설 돈다. 어제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움직임들 연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와 좀 대립적인 구도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우가 위원님,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별도로 꾸리자 이런 제안 물론 거절됐습니다만 장관은 몰랐다 하지만 취임 당일날 법무부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다.
중립성이라는 어떤 점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의 윤석열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주역적 반발이다. 이 같은 정치적 시각과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빼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워낙에 그 첨예한 사용이고 온 국민의 관심인데 만약에 그 같은 어떤 뭐 순수한 뜻을 갖고 별도의 팀을 꾸린다고 했을 경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 또는 한편의 정치 일가에서 그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입김과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큼은 현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조국 윤석열이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증거 입각한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이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건 수사를 한다든가 언론 플레이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 같은 행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현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있으면 드러내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지금 사실 이런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자, 독립수사팀 만들자 이런 제안, 뭐 이게 왔다는 자체가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향후에 수사팀과 관련된 어떤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차장검사급 이상이 지금 5자리 이상 지금 뭐 비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흔들 수 있는 뭐 여지를 만드는데 사실 저는 뭐 독립수사팀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뭐 정당성을 가지려면 처음 했어야죠.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툭 들어와서 뭐 개입해서 하는 거는 정은갑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거 수사 중립성에는 굉장히 침해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좀 수사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툭 들어갈 수는 없군요. 자, 그러면 장관도 보고를 안 받아. 검찰총장도 배제가 돼. 그러면 어쨌거나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진은. 그러면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차관한테? 그럼 본인한테 지금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뭐 생각을 안 했는지 뭐 이 앞뒤가 굉장히 안 맞고 어차피 이제 불발론 끝났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차관이 자기 혼자의 아이디어냐 이게 또 의문이 가는 거죠. 여권과의 이 교류를 해서 일단 장관한테는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첫날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 이것도 조금 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전체를 한번 흔들어보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속적인 인사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었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께 추가 질문 짧게 좀 드릴게요. 뭐 간단한 답변을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사는 없습니다만 방금 영상에 봤을 때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장소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근데 그 키스트는요 사실 조국 장관 딸의 인턴십 관련된 뭐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던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좀 뒷말이 있거든요. 자, 정은갑 위원님과 최영호 교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시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어요? 저는 그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 자체를 뭐 조국 장관 그거와 연관지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경호 문제라고 해서 그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엄청난 미리 잡죠.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 조국 수석 파일과 연관됐다고 해서 그런 식의 시각의 해석은 저는 조금 지나치다. 지나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 네, 표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국과학기술의 산실인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이 생산성과 과학기술의 혁명을 위한 그 모양으로 봐줘야 되고요. 이 정도 키스트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일단 짜여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키스트라는 데가 위험물질도 많기 때문에 벌써 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리 잡았지만 좀 다른 곳으로 좀 바꿨으면 안 되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또 오해를 사죠. 그건 더 오해를 산다 오히려 더. 왜 바꾸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텐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게 큰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참 기사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 장소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내용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이 대화 내용을 좀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걸 오픈하면 같이 죽는 케이스. 일단 이 표현만도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좀 들립니다. 여기 보면 조국 조카 펀드 투자자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전공법 언급에 그러면 조국 낙마한다. 청문회 대비 자금 흐름 조작 시도 아니냐. 뭐 차용증 뭐 이런 얘기 이런 방안도 논의됐다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대화 내용이 좀 더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내용들이요. 여기 보시면 이 오촌 조카가 이 투자사, 그러니까 투자한 웰스 CNC의 대표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럽니다. 그 대표가 결국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전공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자. 이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 배터리까지 연결되고 WFM까지 이러면서 굉장히 뭐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 공개된다면 이게 뭐가 쭉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큰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아저씨한테 해가 안 가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이라면. 오촌 조카 웰스 CNC 대표와 전화통화, 사모펀드 자금 흐름 성격에 대해서 말을 맞추려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관련되기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거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 변호사 두 분 법조이시니까 뭐 법적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현근택 변호사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게 수사나 뭐 재판을 할 때마다 녹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나라 핸드폰은 녹음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녹음을 누가 했냐, 예. 왜 했냐, 언제 사용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시점도 중요하고요. 예. 시점은 아마 지난달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아마 수사가 본격적인 시점인 것 같은데 예. 이 웰스 CNT 이분이 이제 영장 청구가 지금 들어갈 거라는 걸 이제 언론 나왔죠. 예. 근데 혐의가 뭐냐면 횡령입니다. 횡령. 회사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본인을 어쨌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녹음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합니다.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예. 대체적인 얘기는 돈 관련이에요. 지금 아마 그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녹음한지 모르니까 예. 내가 지금 뭐 우리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예. 상황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상대방 얘기보다 이 녹음하는 분이 어떤 의도로 녹음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예. 아마 이분도 돈 횡령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요. 그 녹음 중에 보니까 예. 이 최 씨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님 때문에 왜 이런 낭패를 당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 웰스 CNT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예. 지금 장관하고는 모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단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가긴 예. 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뭐 차용증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돈의 흐름은 예. 조국 장관과는 관계 없는 것 같다. 예. 라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얘기처럼 이걸 예. 마치 뭐 은폐하려고 예. 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예. 보기에 큰 흐름은 조국 장관보다는 당사자들의 어떤 돈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저는 좀 뭔가 그렇게 돈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그런 내용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자, 변호사 변호사. 그런데 뭔가 알려지면 뭐 다 큰일 난다. 그리고 뭐 낙마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중간에 좀 끊으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에 보면은.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공직자에 대한 예.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 충돌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거면 예. 한쪽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니까 하지 말아라. 다만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그것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니까라는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모펀드 자체가 사실은 펀드라는 형식을 빌어서 가족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예. 그 투자금 용처 자체도 정부에서 신성장 동략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곳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회 상장까지 노리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공직자한테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이해 충돌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지 말라라는 취지에 편법적으로 우회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또 다른 권력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예. 조국 일가에서 나왔던 자금이 사모펀드라는 형식만 빌어가지고 사실상은 직접 투자를 했었던 것이고 예. 그것이 정부의 그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 육성 정책과 맞물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관련된 투자 운용사나 대표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표면에서 말씀처럼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검찰이 들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상 펀드라는 형식을 빌어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해 충돌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제일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오촌 조카 해외에 있어요. 검찰이 뭐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녹취록이 좀 알려진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뭐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이 정도로 하고요.